솔직히 저는 세종대학교를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학교 말고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대, 동대 얘네 라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를 좀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컨쇼 데이터 방송을 보면 세종대학교가 안 보인다.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세종대학교를 맘먹고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교 분석 세종대학교 2025학년 수시 지원 준비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일단 교과 전형이 있고요.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지역균형이라 그래서 교과 전형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고요. 보니까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바뀐 게 좀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보시면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요.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주요 과목을 가지고 석차 등급을 가지고 이수단위 환산 점수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2024학년에는 문과 아이들에 뭐가 있었냐면 과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학이 빠지고 2025학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 점수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다. 대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더 빠져나갈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주요 과목을 가지고 해봤을 때 저는 성적대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면서까지 확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세종대학교 수시 입결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거 이상 올라가면 충원율로 빠져나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갈 거다라는 부분이 있다. 입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2개 합인데요. 2개 합 6인데 탐구는 하나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는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되게 많이 달라진 거는 문과 아이들이건 이과 아이들이건 탐구에 대한 교차가 다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가 과탐을 본 다음에 문과로 지원을 하거나 사탐을 보고 자연계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좀 풀린 부분이 있는데 저게 입결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2개 합 6인데 336이라는 거는 그렇게 최저가 세게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최저가 세게 걸려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세종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이 아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면접형은 말 그대로 서류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면접을 가지고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평가하는 거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류 평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을 지원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거를 세종대학교에서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자료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 라이브에서 물어보듯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지금 보시면 QR코드나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네, 소통하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생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물어봤어요.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눠서 뽑는데 유형 선택할 때 팁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줬는데 이제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틀립니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서류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성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봅니다. 면접형보다. 그리고 면접형은 서류형보다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계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부분을 생활기록부를 좀 잘 구성한 아이들이 면접형을 지원하거나 성적이 조금 모자랐을 때는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공적 합성 얼마나 맞춰야 돼요? 라고 또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봤더니요, 얘네가 계열로 보는 경우가 있고 전공을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세종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과와의 전공성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국어국문과나 아니면 화학, 생명 이런 거면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나 전공 이수 과목이 딱딱딱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학교는. 그런데 경영학과나 IT, 인공지능, 근데 학교에서 너네가 인공지능 배워봤자 얼마나 배울 수 있어? 너네가 전자전기에 대해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니?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활동에 한계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계열로 봐줄게. 근데 이 계열이라는 거 잘 해석해보면요, 전공 학업 활동 같은 거예요. 전자공을 가는 아이가 전기 회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찾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과에 따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생각보다 세종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을 면접형에서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잘 챙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면접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가겠다라는 거고,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성적을 중심으로 먼저 아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서류를 갖다 집어넣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서류형과 면접형이 학생들의 등급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벌어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25%고요. 서류형은 45%가 들어가니까 뭘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을 서류형에서 훨씬 많이 보겠다라는 거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라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공과 계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의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뭐 리더십이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서 뭔가 극복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인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인성은 면접에서 이제 전공성 보면서 같이 평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계열에 대한 부분이 서류형은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전공이나 계열이 조금 낮게 형성되거나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그런 것들은 서류형을 넣었을 때 훨씬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대신 성적이 조금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과 계열을 같이 보는 이유 이제는 아셨겠죠. 아까 답변을 하면서 말해줬잖아요. 학과들마다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대가 벌어지면서 지원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학과들마다 계산을 다 하진 못했고요. 좀 주요 학과들을 가지고 해봤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면접형이 지금 한 2.5에서 2.75 등급이에요. 솔직히 세종대학교가요, 3등급대 아이들 합격선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는요, 2.0에서 2.35 등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업에 대한 성적은 서류형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등급에 대한 차이가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뒷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대학교는 2등급대 아이들이 돼야지, 일반고에서 2등급은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선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한 2.5에서 2.86 정도로 이제 등급대가 형성이 되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예요. 그러면 제가 진짜 세종대학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세종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닌데, 2등급대 초가 서류형을 가지고 세종대학교를 논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학교 말고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대, 동대 얘네 라인이거든요. 그잖아요. 거기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런데 여길 가야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세종대학교를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과전형인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한 1.9에서 2.2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랑 겹쳐 들어가냐면 서류형과 또 겹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류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최저가
맞추기가 힘드니까 336이 힘드니까 지금 서류형을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약간 등급대가 뒤로 빠지는 아이들이 지금 교과 전형이 점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류형을 지원하는 건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세종대학교라는 곳은 대학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학 레벨에 비해서 생각보다 성적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문과 아이들한테는 호텔 경영 쪽이고요. 이과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AI입니다. 워낙 AI가 잘 돼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최고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 외에는 솔직히 이 학교를 그렇게 크게 이러면 또 세종대학교에서 되게 싫어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세종대학교가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등급대 정도는 좀 형성이 돼야지 학과별로 조금 지원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분석 세종대학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 분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